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혼자 지내는 것의 7가지 이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취하게 만드는 독한 포도주인 날도 있고, 몸에 좋은 쓴 약인 날도 있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독약인 날도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 우리는 사회적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매일 서로를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이나 사회적 연결 부재, 이별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학자들은 집에서 장기간 혼자 지내는 것의 영향이 심각하고 심지어 충격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의도적으로 혼자 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고독은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더 나은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혼자 지내는 것의 7가지 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돌아볼 기회. 혼자 있는 것은 삶, 사회적 관계 또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을 돌아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시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끊어지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고독은 우리가 되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의 일원일 때 그룹이 원하는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행동을 반성하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일기를 쓰는 것은 바쁘고 복잡한 삶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표면에 떠오르는 생각을 잡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삶의 기초를 다질 기회.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의 생활 환경은 우리 자신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하죠.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고 사교하고 공부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우리 자신과 집 사이에 단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쓸쓸함을 느끼고 직장이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집에서의 쓸쓸한 생활 환경은 항상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생활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로 변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점점 좋아하게 되죠. 비록 작은 방일지라도 내면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안락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안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인생 계획. 이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졌다면 저녁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낼 때 펜과 종이를 가져와 미래를 위한 목표에 대해 몇 가지를 적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머리 없는 닭처럼 즉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적절한 숙고와 고려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속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저절로 올바른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노자의 무의 사상은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위 없이 자연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스스로 계획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시간을 가지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억제했을 수도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표면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의 창의성. 홀로 있을 때 고전적인 형태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접촉, 물리적 존재와 같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왔지만 웹캠과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 최소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거의 모든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대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온라인 게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를 화상통화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할 수도 있죠. 혼자라는 외로움에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둠을 밝힐 기회. 어둠을 밝히다는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독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우리 자신의 열정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 사회생활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취미나 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혀진 열정에 빛을 비추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억눌렸던 자신의 모습을 접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섯 번째, 창의성 증가. 고독이 인간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의성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악기 연습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고독한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은 우리가 이전에 도달하지 못한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일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의 업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외부 세계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분리의 기회. 사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좋은 것은 모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 밖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행복은 항상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외부를 쫓는 것은 바닥에 닿았을 때 언젠가 금이 된 양동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밑바닥 없는 구덩이를 기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돈과 소비의 종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면 더 필요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 물러서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삶이 재정비되고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